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2024년 CBPR에 억셉된 Repurposing Diffusion Based Image Generators for Monocular Depth Estim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분은 빙신 씨인데요. 이 빙신 씨는 칠레 연방공대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수행하고 계시고, 관심 분야로는 컴퓨터 비전이나 머신러닝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목차는 논문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논문입니다.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뎁스맵을 예측을 하는 태스크이고, 이 RGB 한 장이 주어졌을 때 이 모든 픽셀의 뎁스를 리그레스해야 된다는 챌린징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C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했는데, 좀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CNN 기반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성능을 높인다든가, 혹은 학습할 때 더 많고 더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또 아키텍처에 좋은 것들을 여러 개 추가해서 또 성능을 높이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방식들의 한계는 결국 이 학습했던 도메인에서는 잘 되지만 학습하지 않았던 제로샷 이미지에서는 일반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메리골드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메리골드 네트워크는 이 저자분이 최근에 이 디퓨전 모델들이 고품질의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려고 인터넷 스케일 규모의 이 대량의 이미지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학습된 이 사전 지식, 프리트레인된 이 사전 지식을 이용을 해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적용을 한다면 이 제로샷 제너라이제이션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골드의 주요 키포인트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디퓨전 하는 과정을 이미지에 바로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디퓨전의 VA 인코더로 먼저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처리를 시켰다는 점과, 추가적으로 이 디노이징 유넷 네트워크를 단순히 파인튜닝을 함으로써 제로샷 제너라이제이션에서도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을 신테틱 데이터셋만 이용했다. 이 세 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으로는 이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파인튜닝만 함으로써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적용되는 이런 프로토콜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파인튜닝만 함으로써도 다양한 이런 제로샷 이미지에서도 소타를 달성했다입니다. 관련 연구로는 먼저 모노큘러 뎁스 분야가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모노큘러 뎁스 분야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비전 트랜스포머로 바꾼다든가, 혹은 더 많은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디퓨전 모델,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 파인튜닝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연구로는 디퓨전 모델이 있는데, 이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고, 이것을 리버스 프로세싱을 통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면서 그 노이즈를 학습함으로써 이걸 리버스 프로세싱을 거쳐서 랜덤한 가우시안 노이즈가 주어졌을 때 특정 데이터 분포에서 샘플을 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이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은 기존 디퓨전 모델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컨디션, 즉 추가적인 정보를 줘서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 수 있게 한 방식이 이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성능을 더 높였다고 말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위해 RGB 이미지를 컨디션으로 주는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관련 연구로는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디퓨전을 이용한 연구인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스윙 트랜스포머를 거친 이미지가 스윙 트랜스포머를 거쳐 나온 피처를 컨디션으로 주는 방식으로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방식들의 한계로는 결국 학습된 트레이닝 도메인에서만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제로샷 이미지에서도 좋은 성능을 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관련 연구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은 인터넷 스케일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시킨 매우 큰 네트워크인데, 이걸 보통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할 때 이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골드 논문에서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소드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 메리골드는 이 RGB 이미지가 컨디션으로 주고 이 뎁스 데이터 분포를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는 그 포워드 프로세스에 이 뎁스 이미지에 이 뎁스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는 방식으로 포워드 프로세스가 작동이 됩니다. 학습 과정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그 키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이미지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를 사전 학습된 사전 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 VA 인코더를 거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GB 이미지와 뎁스 이미지를 인코더에 거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나타내고, 이 VA 인코더의 인풋 채널이 3채널이기 때문에 이 뎁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세 채널로 복제를 해서 인풋으로 넣어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후 이렇게 이 뎁스 이미지를 인코더를 거쳐 나온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그 Z 뎁스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포워드 프로세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 메리골드에서는 이 RGB 이미지로 컨디션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유넷에 인풋을 넣기 전에 이 RGB 레이턴트와 이 뎁스에 노이즈를 추가한 레이턴트를 컨캣하는 방식으로 이 인풋에 넣어주어 컨디션을 주는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후 이 노이즈는 아래 로스 함수를 통해서 노이즈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이 유넷 네트워크가 작동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학습을 잘 하기 위해 크게 보면 세 가지 파인튜닝 프로토콜을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인튜닝 프로토콜은 먼저 뎁스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여기서는 -1과 1 사이의 범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 VA의 인풋 자체가 원래 -1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주었고, 또 데이터 분포와는 좀 독립적으로 다 -1 사이로 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 노멀라이제이션 파인 튜닝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성 데이터로만 훈련을 했는데요. 이 리얼 뎁스의 경우 이 센서로 인해서 미싱되는 픽셀들, 그러니까 인밸리드한 픽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할 때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노이즈가 많아진다고 해서 여기서는 신텐틱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신텐틱 데이터셋은 덴스하고 완전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인밸리드한 픽셀이 없고 또 깨끗한 데이터셋이어서 나중에 학습할 때 잡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파인튜닝 프로토콜로는 어닐드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인데, 이 학습에 보통은 스탠다드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했지만 여기서는 어닐드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는 스케일이 다른 랜덤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뽑아서 그것을 겹치는 방식으로 노이즈를 구성을 했고, 어닐드 스케줄을 거쳐 T에 갈수록 좀 더 노이즈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이 어닐드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실험, 그 에블레이션 쪽에서 그냥 일반적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이 어닐드 스케줄러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해서 또 에블레이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탠다드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뽑아서 이거를 뎁스 레이턴트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 학습을 할 때는 멀티 레졸루션 노이즈를 이용해 학습을 했었는데, 추론할 때는 이 스탠다드 노이즈를 이용해 뎁스 레이턴트를 초기화하는 것이 좀 더 성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후 그 학습 과정에서처럼 이 레이턴트와 이 초기화한 뎁스 레이턴트를 콘캣을 해서 디노이징 시켜 0번째, T에서 0번째까지 디노이징을 시키고, 이 디노이징 된 뎁스 레이턴트를 디코더에 통과를 시키면 이제 새 채널로 아웃풋이 나올 테니 그거를 이제 채널별로 평균을 내서 결국 뎁스 맵을 구성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인퍼런스 시에 결국 가우시안 노이즈에 따라서 이 같은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테스트 타임 앙상블링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풋에 대해 n번 이렇게 인퍼런스를 반복을 해서 나오는 뎁스 맵으로부터 스케일 값 그리고 시프트 값을 이 뎁스 맵에 적용을 시켜서 이 분포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스케일과 시프트 값을 구해서 나중에 이 ST로 이 모든 뎁스 맵에 적용을 시킨 다음 미디안 값을 취하는 방식으로 테스트 타임 앙상블링 방식을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인데, 일단 학습에는 신데틱 데이터셋만 이용했다고 했고, 여기서는 하이퍼심 데이터와 벌처키티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에서는 학습에 이용되지 않는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제로샷을 확인을 했고, 먼저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이 다른 모델 그 베이스라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논문들이 자기네 방식이 제로샷에서 잘 된다고 주장을 하는 논문들로 베이스라인을 잡았다고 했고, 그 결과 이 메리골드는 합성 데이터셋만으로 학습을 했는데도 다른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저자가 처음에 주장을 했던 이 사전 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의 그 사전 지식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 태스크에 맞게 간단하게 파인 튜닝만 해도 더 좋은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를 증명을 했습니다.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로도 이 스캔넷의 결과를 보면 이 의자의 이 빈 부분을 이 메리골드는 잘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다이오드 이 데이터셋에서도 다른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좀 더 뚜렷하게 뎁스를 추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더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총 4가지 에밸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앞서 그 파인튜닝 프로토콜로 이 어닐드 멀티 레솔루션 노이즈를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줬을 때, 그리고 멀티 레솔루션 노이즈와 이 어닐드 스케줄러를 적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둘 다 적용했을 때를 에블레이션 스터디로 해봤고, 그 결과 이 어닐드 멀티 레솔루션 노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성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도메인도 바꿔가면 여기서 하이퍼심과 벌처키티 데이터셋만을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
버처키티만 이용했을 때 혹은 하이퍼신만 이용했을 때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셋을 모두 이용했을 때 결과를 바탕으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스트 타임 앙상블링을 가우시안 노이즈를 몇 번 뽑을 것인가를 또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10번 이상을 하면 추론에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디노이징 스텝 같은 경우는 결국 디노이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추론의 성능이 좋아지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10번 이상부터는 좀 완만해져서 이 디노이징을 10번 정도 하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 논문은 메리골드를 제시했는데 이 메리골드는 이 사전학습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사전학습된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 태스크에 맞게 약간의 파인 튜닝을 거쳐서 이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좋은 성능을 냈다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